8월 2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보건소가 코로나 확진자를 만들어낸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압사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한 각종 가짜뉴스와 음모론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 안 그래도 힘든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이 가짜뉴스는 사회적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오늘 로투데이는 코로나19 가짜뉴스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충격,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 환자 만들기, 보건소 녹취록 공개 같은 제목으로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3분 25초 분량의 전화통화에서 영상 속 주인공은 보건소가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로 판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받으라고 문자 같은 거 받고 가서 받았더니 양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지금 문자가 서로 공유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터리예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에 보건소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고 움직인 거냐고 되묻자 당황하긴커녕 되려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기까지 합니다. 양성 판정을 받고 움직이셨다는 거네요. 그쵸? 그러시면 안 되시죠. 뭐가 안 돼요? 양성 판정을 받는데 양성이 나왔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싸가지 없이 또 거짓말 치고 자빠졌어.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한다.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해당 방송은 SNS 등 온라인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게시물엔 방금 보고 충격 먹음, 조작인 걸 모르는 게 바보다라는 식으로 보건소가 코로나19 가짜 확진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는 댓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 해당 게시물에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을 40만 명 이상이 시청한 점과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검사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접속 차단 조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방심위의 접속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은 이미 온라인을 타고 일파만파 퍼져나가 어렵지 않게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아주 많죠. 왜냐하면 정보통신 매체가 발달을 하면서 이 가짜뉴스가 점점 더 지능화되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들이 가짜뉴스를 쉽게 믿고 이걸 또 다시 재배포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을 시킬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일부 종교 인사나 유튜버들은 이런 검증되지 않는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들을 단골 메뉴로 활용하며 방역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엄마부대 주옥순 씨와 유튜브 신의 한수 신혜식 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등이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 인사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해 현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주옥순 씨는 어제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주옥순TV 엄마 방송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주옥순 씨는 방송 진행 도중 전광훈 목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전 목사도 같은 취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교회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최대 저항 세력이 교회라 한국 교회를 이대로 둬서는 자기들의 목적지에 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핍박하려는 것이라는 게 전 목사의 주장입니다. 전 목사는 그러면서 우리는 회의에 잘 안 넘어가니까 제거하려 총력을 기울였다며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안 되는 찰나에 교회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퍼져 저를 재구속시키려고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정부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집중 겨냥해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고 N차 감염이니 뭐니 어떤 방법을 써서든 관련 확진자 수를 늘려 탄압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우선 보수 세력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네. 아무래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튜버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극적인 발언으로 조회수라든지 뭐 인기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익도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병실에서도 매일 생방송을 이어가고 있는 극우 유튜버 신의 한수 신혜식 씨는 급기야 치료센터를 정치 수용소로 지칭하며 아프지도 않은 자신을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가두어두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범 수용소라서 사상검증까지 혹시 하는 것이 아닌가? 뭐 혹시 문재인 만세! 뭐 이렇게 3번 외쳐줘야지만이 풀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뭐 걱정이 돼. 신 씨는 그러면서 음식 메뉴까지 트집 잡아 불만과 비아냥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좀 별로입니다. 예, 이거 별로예요. 샐러드 파스타 어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오늘 저녁에는 탕 없습니까? 탕. 좀 얼큰하게. 온라인은 이렇게 현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사랑제일교회 예배자는 무조건 양성으로 조작한다. 경찰 버스에 집회 참가자가 압사했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에 대해 방역당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데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하고 있는 방역은 어떠한 눈속임이나 차별이 없이 코로나19 유행 극복을 위해 원칙을 갖고 접근했다며 절대 환자 수를 조정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그러면서 가짜뉴스나 음모론에 대해 그런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보건소가 허위 확진 판정을 하고 있다는 게시물의 최초 생산자와 유포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칼을 빼들은 가운데 일부 교회와 교단 원로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자유를 내세워 교회가 방종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통위가 오늘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받으면 무조건 양성 나온다, 다 뒤집어 쓴다, 일단 검사는 거부해야 한다 같은 가짜뉴스가 횡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과 범정부 합동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방심위는 허위 조작 정보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해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 3회로 확대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삭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에 대해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회에선 교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알리는 홈페이지 긴급 공지를 통해 이번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교회가 지목되고 있고 교회가 비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는 반성의 글을 적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게 코로나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혹 이와 같은 말로 여러분들을 현혹한다면 그 집단이 사이비, 미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도 저희 교회는 19일 이후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교회 앞에 붙인 안내문에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는 반성의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신경아 전 감리교 감독회장 등 교회 원로들은 어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국민께 작금의 교회발 확진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한국 교회 원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오히려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사죄했습니다. 원로들은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왜곡과 거짓 선동으로 불신을 조장해 방역 활동을 무력화하는 등 국민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며 그러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로들은 전광훈은 더 이상 목사로 불려서는 안 된다며 일부 교회와 단체 등이 신앙의 자유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일 뿐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무엇보다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네, 전광훈 목사발 코로나 음모론과 가짜뉴스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 음모론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하고 수치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불법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전 목사를 향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불법 압수수색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2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경찰이 21일 전광훈 목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갔는데 이것이 불법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불법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방역 대상 특정과 무관한 전 목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 그다음에 변호인의 참여 없이 핸드폰을 압수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에 수색 장소와 압수 대상 물건이 불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 그다음에 영장 혐의 내용과 무관한 압수 대상이었다. 뭐 이런 4가지 정도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바이러스 테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은 조금 좀 들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근거 없는 이 감염자 숫자 조작 의혹이나 뭐 정부가 이를 통해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 좀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는 좀 말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업무가 방해되거나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경우, 예를 들면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목록을 일부 누락하고 제출하거나 감염 의혹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이렇다면 이건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들어서 처벌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건소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지 마라.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거는 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보건소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가 됩니다. 네. 그러니 검사를 받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의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 자체를 두고도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은경 그 방역대책본부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소지가 있는데 뭐 정치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는 뭐 그간의 과오가 전부 숨겨져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한테 하는 얘기랑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크게 큰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는 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음모론이나 이런 가짜뉴스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짜뉴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또는 선거유세 과정에서 페이크 뉴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때 가짜 뉴스로 지목된 뉴스들은 대체로는 뭐 훌륭한 언론들인 경우가 더 많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소위 유사 언론 또는 뭐 신문방송법이나 방송통신법 등에 적용받기가 곤란한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한 허위 사실이나 제대로 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미디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고 법률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자정 능력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이런 가짜 뉴스들하고도 계속 같이 살아나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든 만큼 이런 코로나 관련한 가짜 뉴스는 완벽하게 좀 근절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코로나19 조직적 악의적 역학조사 거부나 방역요원 폭행, 협박 등 방역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일선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주최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도 기소할 방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지현 검사 성추행과 돈봉투 만찬 논란을 빚었던 안태근 전 검사장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습니다. 현협은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웨딩 컨설팅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려 업체를 폐업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정지 요구에 불응해 차를 몰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특수 공무집행방해 유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범행 방법의 대담함과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죄의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